자, 이번 시간 정말 나올 것만 쟁점만 한번 살펴보는데 쟁점 될 만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입법이고요. 자, 1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형식은 열거적이지 않죠. 예시적이다. 예시적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죠? 예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 없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죠. 네. 반대로 어떻게 된 경우 국법의 위임에 의해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오히려 법 개정 등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는 거죠. 2번 질문 틀리고요. 3번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자의적 법 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범의 명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규범이 명확한지 그 판단 기준이요. 집행기관에 대한 자의적 법 집행 배제가 확보되었는지 혹은 수범자에 대한 예측 가능한지 등에 따라서 판단되는 겁니다. 틀렸고 4번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 없죠. 그죠? 재량준칙은 뭡니까?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이다. 따라서 오로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필요 없다. 자, 5번 지문이 중요한 지문입니다. 5번 지문. 자, 보세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어떻게 했다?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 규정이요.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도록 한 경우 그 규정은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죠? 이게 뭐죠? 다른 말로? 네. 형식 자체는 자,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사무처리 준칙인 불령인 경우 그 실질적 내용이 불령 형식인 경우입니다.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인 불령 형식으로 된 경우 우리 판례 입장 자, 판례에 따랐을 때는 자, 불령 형식인 경우에는 주로 뭐죠?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쟁점이 되는 게 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하나 그 내용이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법규성이 인정이 되냐, 인정이 되냐에 대해서 학설은 나눈다. 형식을 중시하면은 법규 명령설 혹은 형식설 입장에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질설 입장, 즉 행정규칙설 입장은 내용을 보는 거죠. 실질의 행정규칙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규 형식이 우리 판례는 대통령령이냐 부령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성질을 법적 성질을 달리 본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을 법규 명령으로 보지만 부령 형식인 경우에는 불령 형식으로 제재 처분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판례는 불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 처분 기준, 불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 처분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 처분 요건에 관한 사항을 불령 형식으로 변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어떻게 본다? 불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본다.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에 불령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니 이 판례를 잘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바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사건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온다면 자 행정규칙에 있어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불령 형식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건설교통부령 자 시행규칙 그래서 건설교통부령 형식으로 그 운수사업
법에서 불여 형식으로 위임을 했다. 그래서 시외버스 운송 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그다음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걸 뭘로 봐야 된다? 우리 판례는 법규 명령으로 봐야 된다. 불여 형식이지만 이거는 법규 명령으로 봐야 돼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더라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기출됐죠.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 외에도 자 이렇게 보세요. 재량권 행사 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지정됐다. 그럼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죠. 법규 명령으로 봐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죠? 그 다음 청소년법 시행령 40조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에 대한 과징금 수액은 최고 한도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건에서 설령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법규 명령이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한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자라고 판시했다. 요 판례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 기타 법적 성질이요. 이번 기출은 요거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형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그 불형의 규정은 행정명령이 지나지 않아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요게 기출된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문에서도 출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법령의 위임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형에서 변경하여 규정했다. 그죠? 불형에서 변경하여 규정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다. 그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 쭉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중요해요. 자, 마지막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로 했다. 이때는 법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요.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것을 고시로 했다. 이럴 때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나머지 행정규칙에 불과한 판례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중요하죠. 마지막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효과가 소멸되었는데 불형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요거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이때는 법적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법규 명령인지 여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 선행처분의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이익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 요 기출이요. 장래적 제재적 가중처분을 기준으로 자 불형 형식으로 정한 경우 그래서 요게 키워드죠.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불형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형식의 대통령령이냐 불형이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은 이 장래의 제재 행정처분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상대방에게 선행처분의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요거 뒷부분이죠.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에요. 요거 은근히 많이 틀립니다. 요 마지막 지문. 요거 잘 정리하자. 반면에 이번엔 어떤 거죠?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법규 명령의 내용을 가진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자 행정규칙
고시나 훈령 등으로 제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령 보충적 성질을 갖는 법규 명령의 내용을 갖는 이러한 행정규칙 성질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관계로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규정한 경우가 문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규성을 인정할까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일관적으로 법규 명령으로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관련된 기출 또 하나 볼까요? 첫 번째,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의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때는 행정기관의 그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서 그죠? 보충 기능을 갖게 되어서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입니다. 그다음 요것도 세 번째도 법규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한 사례고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협의 취득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어디에 위임하고 있죠?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때 위임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규칙 22조 토지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이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적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요거. 그래서 법 규정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에 있어서 법 규정 내용을 실질 내용으로 갖고 있는 행정규칙인 경우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건물 기타 건물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법령 보충 규칙, 그죠? 요거 행정규칙 형식 법규 명령을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의 한계예요. 법령 보충 규칙 그 자체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체로 직접적인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회 입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법령 보충 규칙 자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국회, 의회 입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 명령으로 봤을 때 법규 명령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의 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포괄 위임 자체는 금지된다. 포괄 위임은 금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는 그죠? 관보 게재와 같은 공포는 필요 없다.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수단으로 공포되면 그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공포를 요하진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죠. 그래서 관련된 기출지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의 원칙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해줘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공표되면 그만이다. 즉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해서 옳은 지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죠.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고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자체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통보함으로써 효력 자체가 발생된다. 그죠? 그래서 공포는 필요 요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규칙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요. 행정규칙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정했다. 이때는 맨날 나오죠. 이거는 절차나 방식에 위배됐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재량권 행사 준칙인 행정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 관행이 없더라도 평등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행정 관행 등이 이루어지면은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관행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지문, 요 해설 자체가 조금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행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 구속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회라도 좋으니 행정 관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 관행이 이루어져야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